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대우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계속 우리가 지금 계획의 접근법이죠. 그죠? 계획의 접근법이고, 우리가 지금 인문 철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적용의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을 하고 문화유산 그리고 명성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공원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우리의 어떠한 이념이라면 좀 그렇다 그죠? 우리의 어떠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기를 공간에 불어넣는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조경가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린 네트워크, 우리가 녹지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토라든지 어떤 도시에 우리가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린 네트워크 자체가 전부 다 이런 맥락하에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만큼 위에 교수님들이요 아니면 기술사, 조경 기술사들이 지금 다 행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기술자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저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취지하에 저는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가 16강 재생 목록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이제 긴 이론들이 쭉 있는데 16강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이런 인문 철학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다 했고요. 지금은 그 짧은 가장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더 짧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33강 어떤 접이라 가지고 나와 있죠. 재생 목록에 접이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7강에는 어떤 찾아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접 32강으로 32강 33강째죠, 오늘은. 자, 이것은 지금 전부 다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이야기도 계획의 접근론으로 들어갔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획의 접근 방법입니다. 무슨 동양 조경의 접근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공간 배분하는데 그 다음에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생각을 넣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계획의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잘하고 답지도 마찬가지죠. 답지도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나기 위해서 이론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이제 뭐 정원과 어원 이래 해놨는데, 그죠? 전통 이런 것은 내가 16강에도 앞에 제가 설명을 해놨더랬어요. 전통 적용에 관한 내용,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학 철학하면서 들어가게 하는 말로 제가 해놨더라고요. 누가 들은 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 강의를 제가 저한테 또 다시 보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여기에 16강에 우리나라 인문 철학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잘. 자, 그래서 이제 정원에 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이라과 원의 합한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역자주 해놨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제가 찾았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정원의 개념이죠.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딸린 어떤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원 여러분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이 어떤 울타리의 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울타리를 둘러있고 원도 마찬가지죠. 다 한자 자체가 보면은 울타리가 다 둘러져 있습니다. 울타리의 개념이고 우리가 서양에 우리가 조경 기행론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죠. 파크의 개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파크의 개념이 파악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죠? 이게 뭐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옛날에 어떤 귀족들이 자기 어떤 집 가해 동산의 사냥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기억이 나나요? 저는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롯됐다 이런 나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터하고 울타리가 다 쳐져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저 방원이가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지금의 저 뭐야 그냥 그 당시엔 동궁이었을 때니까 그죠? 저 이게 동궁이 아니고 그거 뭐라나요? 아들 임금의 아들이었을 때 제가 상영을 옆에 했잖아요. 우리가 저 창덕궁 같은 경우에 뒤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후원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방언이의 어떤 사냥터였잖아요. 사냥하러 가자 이러면 그거 가고 사냥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다 거주하는 곳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사냥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조선시대 정원이 왜 있느냐? 이것은 문헌에 우리가 기록된 정원이 아니고 조선시대를 왜 전통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명성이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에서 이제부터 유네스코와 명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네스코나 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토 나와 있는 것은요 기록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발굴은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도 하기 위해서 계속 보존 좀 앞에 자료들을 찾아내죠. 물론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뭔가 누군가가 뭐 했었다 그런 꼬투리만 잡아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의 어떤 유산,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명성은 주로 지금 어떤 기록이 없는 것은 그냥 유적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명성은 말 그대로 등록으로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로 두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구곡으로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의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똑같은 구곡인데 어떤 거는 명성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명성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록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끄트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지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확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우리가 세계유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왜 이게 생겼느냐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세계유산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서로가 내려고 막 난리죠. 아시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중국이라고 해요. 세계유산 등록돼 있는 게. 근데 어쨌든 1960년도에 유산의 어떤 세계 그 유산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어떠한 그 댐 때문에 댐을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수모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이집트야 정말 유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댐 하나 때문에 이게 수모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떤 유산의 개념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60년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1972년도에 어떤 그 파리 어떤 조약에 의해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보호 조약에 의해서 1975년도에 정식으로 이렇게 발효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이 어떤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막 그때 옐로우 국립공원이 어쩌고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떠들었어요 방송에. 그래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최초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인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것에 어떤 등록을 합니다. 뭐가 좋으냐, 우선 보존해서 좋고요. 또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등록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아무래도 관광이 많이 오죠. 관광도 오게 되고, 그래서 또 보조를 저는 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그것도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 돼 있는 곳이 이탈리아, 그죠? 근데 의외로 미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은 한 군데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기준,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한 번씩 툭툭 튀 나옵니다.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등재 기준은 이렇게 어떤 세 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문화유산을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조금 이게 그 뭐 좀 기골이 이렇게 될 정도로 어떤 문화유산은 많이 되어 있고요. 자연유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합유산인데요. 복합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탈리아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보면은 이게 세 개의 어떤 그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6개 기준, 그 다음에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4개 기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유산은 이게 다 합쳐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기준이 더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면 나오죠. 그죠? ICA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걸작성, 창의성 걸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일정 기간 동안에서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치도 있고 걸작품도 있고 뭐 문화전통 돋보의 어떤 역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문화유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명성 지정하는 것이 주로 어떤 문화 기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별서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명성도 인문 가치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 중에서도 자연 가치 또는 학술 가치도 있습니다. 학술적인 가치인데 이 학술 가치가 주로 인문학적인 가치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문화재 창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 따져져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문적인 가치라든지 자연적인 가치라든지 학술적인 가치 이래서 제가 구분을 해서 내용을 달아놨어요. 근데 지금 문화재청의 명성에 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구분을 해놨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명성의 기준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기준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목을 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조경을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 조경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이거를. 그죠? 안 그러면 우리 밥거리를 남한테 뺏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밥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원을 하더라도 그 공원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의 구조 형태에 넣어야만이 우리가 뭐라고 정체성,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이죠. 그죠? 정체성을 넣는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정체성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고 인간의 상호작용의 전통 정주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 지금 하회마을이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문화유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유산 이런 거 별서 이런 것은 지금 유네스코에 아직 못 넣은 것도 있지만 유네스코에 넣기 위해서 명성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단계로 넘어가서 유네스코 등록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먼 것을 봐야지 명성 그 메토가 어떻고 저고 이런 곳에 제발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지금 막 말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는 기준 아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보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고 우리는 공간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공간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자꾸 공간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경기술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기사 공부하고 마세요. 그렇게 아까도 뭐 그냥 책 보고 그냥 언어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뭐 한다고 골치 아프게 기술사 공부를 합니까? 그죠? 기술사는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나 그거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그 정도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경으로서 무엇을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강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계획의 어떤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저도 봅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뭐 공간마다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을 어느 정도 갖춰온 사람한테는 내가 인도를 해주죠.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는 사람들은 말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내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농업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계 농업 유산, 이런 것은 또 뭐냐? 이러면은요, 식량 농업 기구에서 했어요. 그렇게 이런 것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요, 다 유산의 어떤 경제 기준에 맞추는 어떤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차세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남아있는 그러니까 정화에서 멸치잡이 이런 것도 어떤 멸치잡이도 식량이죠. 그죠? 농산물 이런 거 식량이죠. 전부 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유산 중에서 보면은 뭐 있어요? 전통의 어떤 정주지입니다. 비록 정주지라는 것은 주거지이기도 하지만 그 정주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촌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주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유산의 어떤 개성을 위해서 계속 뭔가 보존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뭔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방리 지금 마트에 가보면요 멸치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마른 멸치. 근데 죽방리 멸치라고 있어요, 여러분. 죽방리 그 멸치라는 게 바로 이게 세계농업유산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저 16강 이후부터 보면 여기 지금 죽방리 이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며 그 다음에 염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런 거 염전은 그 농업유산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죽방은 지금 옛날 형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도 부들장 논 이런 것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밭으로 만들어져 있는 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료에 16강 이후부터 우리나라 인문 철학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명성과 명성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유산으로 등록된 것과 유산으로 등록 안 된 거. 똑같은 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들어와 있고 하나는 안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이 뭐 때문인가? 자, 보존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터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구전으로 전달돼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달을 잘 해주려면 우리가 조경에서도부터 계속 그런 것이 전달이 되도록 조경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 밥그릇이잖아. 그죠? 우리 밥그릇을 살리려면 자 그래서 농업 어떤 유산 얻는 것이 우리가 차세대 개성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결국은 문화유산의 어떤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명성도 있습니다. 자 명성은 비록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고요. 뭐 보호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식지 경성지 산악지 뭐 어쨌든 좋은 거 다 지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생각나는 거 여러분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이거를 뭐 경성지가 어떻고 산악이 어떻고 협곡이 어떻고 이거 뭐 다 적으려고 뭐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성지를 왜 지정하고 명성지가 어떤 곳에 지정이 돼 있고 명성지 지정된 곳은 어떤 곳에 지금 이 어떤 곳은 명성지인데 이것은 왜
어떻게 명성이 뭐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밥그릇 제발 안 뺏기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런 공간 구조, 이런 모습, 이런 자연 모습, 이런 문화를 현재 우리가 조경의 계획에 넣기 위해서 계획에 접근에 계속 넣어야만이 계속 그게 우리가 개성이 된다는 거죠. 외부 공간 계획은 누가 하죠? 우리 조경이 합니다. 건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경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본분을 지금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물 하나 하더라도 포장 하나 하더라도 맨날 그냥 벽돌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 공간에 어떤 철학이 녹아 있는가 그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계획에 넣어야 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 끝까지 하고요. 명성과 세계 농업 유산 이것을 뭐 때문에 또 하고 국립공원 지정은 또 뭐 때문에 하는가 이런 것을 오늘 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